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희 문학TV 소설 나는 이렇게 쓴다.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자, 다 같이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뿅뿅뿅뿅뿅뿅뿅.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7강 2장입니다. 7강 2장 소설의 3요소 지난 시간에 주제했죠. 오늘은 구성에 대해서 주제, 구성, 문체 소설의 3요소 오늘은 구성 다음 시간은 문체에 대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 소설에서 구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야기를 이어가는 하나의 방법이죠. 방법. 사건의 전개와 등장인물들의 행동, 그러니까 전개, 행동, 이야기의 구조를 통해서 구체화되는 이야기의 짜임새를 말합니다.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 거냐, 그 다음에 인물들은 어떻게 행동하게 만들 거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사건과 등장인물들의 행동을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움직이게 할 거냐, 그것을 과연 어떻게 짜임새 있게 만들 거냐. 예를 들어서 어떤 살인사건이다. 그러면 시작부터 살인을 하고 시작할 거냐, 아니면 중간쯤에 살인이 일어나게 할 거냐, 아니면 후반에 가서 일어나게 할 거냐, 반전을 어떻게 할 거냐, 복선을 어떻게 할 거냐, 암시는 어떻게 할 거냐, 몇 개의 주인공이 필요하냐, 주인공도 평면인물이냐 입체인물이냐, 배경은 어디 할 거냐, 과거냐 현재냐 미래 판타지냐, 또는 뭐 조선시대냐 고려시대냐, 아니면 그 기원 전이냐 기원 후냐, 다양하겠죠. 그런 것들이 구성이에요. 소설의 구성은 인물과 사건을 알맞은 가장 현장에 잘 어울리게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 전체의 흐름을 전개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 방법을, 과정을 구성이라고 하죠. 소설 속 이야기의 전개 방식과 관련되는 것은 사건과 행위의 구조를 뜻하죠. 그런데 이 사건도 행위도 다 나름마다 다르죠. 달라요. 어떤 사건이냐에 따라서 또 동원될 인물들이 달라지고 현장도 다양한 특성을 갖게 되죠. 사건도 뭐 실내에서 벌어질 거냐 실외에서 벌어질 거냐. 그러려면 사건이 벌어지고 등장인물들이 움직이고 대화를 나누는 것들이 현장감, 리얼함이 느껴져야 여러분이 거기에 빨려들겠죠. 그죠? 굉장히 자연스럽게 야 이거 어떡하지? 막 거기에 몰입이 되게 되려면 무엇이 담보되어야 되느냐? 개연성이에요. 개연성. 어떤 경우에 여러분이 읽을 때 야 이거 말이 되냐? 너무 나가도 너무 나갔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패한 거죠. 작가가. 실패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그걸 앞에서 보고 있는 것처럼 독자가 빨려들게 되려면 그것을 다 누가 해야 된다? 작가의 몫인 거죠. 작가가 얼마나 독자가 몰입되게 만들 것이냐가 개연성이 얼마나 정말 타당하게 논리적으로 이건 이쯤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스토리를 조밀하게 견고하게 나갈 것이냐. 그것이 구성의 중요성인 거죠. 그러면 사건이 리얼하게 되려면, 갈등이 정말 리얼하게 되려면, 그래서 독자가 마치 그 책을 다 끝까지 안 읽으면 잠을 못 잘 정도로 다음 장을 읽을 수밖에 없게끔 호기심이 유발되려면 개연성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상은 소설은 사건하고 개연성이에요. 사건과 개연성. 사건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자연스럽게, 얼마나 정말 저럴 수밖에 없어. 야 이거 어떻게 일 났구나. 이렇게 리얼하게 실감나게 만들 것이냐. 그거죠. 즉 논리적인 연결이죠. 모두가 그 책을 읽을 누군가가 다 하나같이 공감할 수밖에 없는 논리적인 연결. 그것이 개연성인 거죠. 그 논리적 연결이 부드럽게, 얼마나 부드럽게 되느냐. 그것이 작가는 이제 그렇게 되도록 전략을 잘 세워야 하죠. 그것이 구성인데, 그것이 곧 바꿔 말하면 소설의 내부 설계도이기도 하죠. 구성을 잘 짜야 소설의 설계도가 세밀하고 탄탄하죠.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이 잘 연결이 되고, 야, 저 정도면 나라도 죽이겠다. 너무하잖아. 이런 모두가 공감이 될 수 있는 그런 논리적 연결, 그런 소설적 개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인과 결과의 필연성이 잘 연결되고 그 소설의 주제와 예술적 아름다움이 멋지게 살아나게 되는 거죠. 어떨 때? 구성이 잘 짜여져 있을 때. 소설의 구성을 잘 짜는 작가의 소설은 누가 읽어도 무척 흥미진진해요. 그리고 소설을 덮을 수가 없죠. 한번 손에 딱 들면 다 읽어야만 될 것 같고. 불멸의 꽃 같은 경우가 독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 다음날 출근을 못했다고. 책을 드는 순간에 그 다음날까지 꼬박 샜대요. 밤을 9시간 읽었다는 사람, 12시간 읽었다는 사람, 오후 출근했다는 사람. 옛날에 태조왕건이나 주몽, 동의보감, 대장금을 능가한다. 무엇이? 불멸의 꽃이. 국민 드라마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영상 계약은 했으니까 5년 안에 안방으로 드라마로 가든지 넷플릭스로 전 세계로 판매되는 영상물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래서 논리적 연결, 개연성, 흥미진진. 그러려면 얼마나 리얼하게 실감나게 스토리를 구성을 짤 것이냐. 그것이 소설에서 구성 부분에서 할 작가의 몫인 거죠. 소설의 구성에서 작가의 실력이 좌우된다 또는 작가의 노하우, 그동안에 많은 글을 썼거나 많은 경험을 한 노하우가 구성에서 좌우된다 얘기할 정도로 구성을 짜는 것은 중요한 거죠. 독자와 심리전을 하는 지점이기도 하고 다 그 구성에서 흡입이 될 거냐 독자를 놓칠 거냐가 좌우되겠죠. 멋지고 탄탄한 구성이 되려면 세 요소가 기둥처럼 버티고 있어야 돼요. 무엇이? 주제, 구성, 문체. 그것은 바로 이제 첫째, 이야기의 핵심을 이루는 등장인물. 구성이 잘 되려면 여기서 또 세 가지가 필요로 해요. 구성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인물, 사건, 배경이죠. 첫째, 이야기의 핵심을 이루는 등장인물. 어떤 인물, 어떤 개성적인 인물을 만들 것이냐. 그것이 구성의 첫 번째. 둘째, 그 인물들을 중심으로 벌어질 기가 막힌 진짜 상상 못할 사건이 있어야 되고. 셋째, 인물과 사건을 극대화하고 구체화시킬. 자, 그럼 그 인물과 사건을 어디다가 떨굴 거냐. 배경이죠. 배경이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소설의 구성은 인물, 사건, 배경 3요소가 포함이 되는 거죠. 소설의 3요소는 주제, 구성, 문체. 구성의 3요소는 인물, 사건, 배경인 거죠. 그러면 오늘 인물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알아볼 거예요. 왜? 구성이니까. 구성의 세 가지를 또 알아봐야 되죠. 그 다음에 문체로 넘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인물은 소설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말하죠. 인물들을 여러분이 정할 때 잘 정해야 돼요. 전형적인 인물도 있겠지만 입체적인 인물도 있어야 되겠죠. 입체적인 인물이란 뭐예요? 중간에 성격이 바뀌는 거예요. 전형적인 인물은 뭐예요? 아주 우리가 일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흔하고 평범한 인물들을 이야기하죠. 그런 것들도 배치를 잘해야 되고, 인물들은 곧 일어날 그 사건과 갈등의 주체가 되겠죠. 인물이 하는 말과 행동, 성격, 감정 같은 모든 것이 소설에 영향을 주죠. 그 인물을, 그래서 작가가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인물을 만들 때 모든 인물들을 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해요. 사실상 소설 속에서 그렇게까지 다 보일 이유도 없음에도 작가인 저는, 왜냐, 제가 갖고 있는 그 왕국이잖아요. 제가 신이고. 그러면 제가 만든 인물, 제가 만든 사람이, 캐릭터는 제가 정확히 알고 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혈액형까지 다 정해요. 고향도 정해요. 학력도 정하고, 이 사람의 취미가 뭐고, 이런 가상의 진짜 살아있을 것 같은 그렇게 가상의 인물을 실질화 만들어요. 제가 뭐 금발이면 금발, 머리 색깔이 어떻고, 취미가 어떻고, 이 사람의 고향이 어떻고, 혈액형이 뭐고, 그런 것을 제가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그 등장인물이 얼마나 더 디테일하게 살아나는가를 작가는 반드시 거쳐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설 창작을 가르칠 경우는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테일하게 만들어라. 인물을. 적당히 만들면 안 된다. 디테일하게 만들어야 작가 머릿속에 그 인물마다 모든 캐릭터가 살아있는 거예요. 인물이 하는 말과 행동, 성격, 감정, 모든 것들이 소설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과거에서 현대로 올수록에 소설에서 인물의 심리 묘사는 굉장히 중요해져요. 갈수록에 더 중요해지고 있고, 묘사가 많아지고 있고,
대화는 많이 줄어들고 있죠. 어떤 소설은 대사가 인물의 대화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 소설도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작가가 다 서술자를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다 묘사만 해줘요. 묘사만 해주는데 독자가 그걸 읽으면서 따라가는데 머릿속에서 다 마치 그 등장인물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만큼 갈수록 묘사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소설을 쓰더라도 시적 묘사를 함부로 우습게 알아서는 안 돼요. 그냥 넘어가도 안 돼요. 소설 제가 올린 영상들 중에 특히 2부 강의는 소설을 쓰는 사람도 최소한 서너 번은 알고 읽고 소설을 써도 쓰시기를 바랄게요. 소설이 이제는 묘사가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때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창작 강의를 정말로 넘겨가면 안 되죠. 잘 들으시길 바랄게요. 어떤 소설은 제가 이야기했죠. 대화가 없다. 전체. 요즘에 신춘문예 소설 중에 대화 없는 소설이 많아요. 그것은 다 묘사의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할 말이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작가예요. 주인공이 대화를 안 해요. 근데 거실에서 가만히 책을 보고 있다. 근데 그 주인공을 아무 말도 안 하는 책만 보고 있는 그 주인공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 주인공이 어떤 성격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줄 수 있겠어요? 묘사죠. 그건 묘사 외엔 방법이 없어요. 소설을 쓰든 시를 쓰든 묘사를 알지 못하면 못 나갑니다. 명심하시길 바랄게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인물 하나를 거실에 앉혀놓고 그 사람 아무것도 안 하고 책만 보고 있어도 그 거실 안에서만 이야기를 해도 모든 것을 묘사를 동원해서 하면 소설 쓸 수 있어요. 그것은 제가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연습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묘사하는 방법을 늘 끊임없이 연마하셔야 돼요. 그 시나 소설이 그냥 나 옛날에 글짓기에서 상 탔어. 그 작가 좀 되려고 그래.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피나게 연습해야 돼요. 정말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어떻게 연습해요? 써야죠. 쓴다는 직업을 가지려는 사람이 쓰지 않으면 뭘 어떻게 발전을 해요? 끝없이 써야죠. 시든 소설이든 끝없이 써야 됩니다. 끝없이. 소설가가 되더라도 소설 창작 강의 반드시 들으셔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남들과 일반적인 타인과 다른 작가가 될 수 있어요. 묘사의 달인이 되기 때문에 명심하시길 바랄게요. 소설 창작하실 분도 시 강의 들으시고 시 쓰실 분도 소설 강의 들으시고 반드시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인물에도 역할이나 중요도와 개성적 차이, 입체적 성격, 다양한 유형, 그런 모든 걸 작가가 만들어야 돼요. 이렇듯이 내적, 외적 특성, 개성을 가진 소설적 등장인물들의 특성이 중요하죠. 작가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그 서사 속에 리얼하게 등장인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작가가 들어가서 움직이는 게 아니죠. 인물을 조정을 해야 되죠. 그죠? 인형극처럼. 그것을 작가가 자기가 만들어낸 캐릭터들을 얼마나 제대로 리얼하게 요소에서 움직여지게 만들 것이냐. 그것이 작가가 해야 될 역량인 거죠. 이렇게 해서 리얼하게 소설을 쓰는 방법 중에 구성이 있고 구성 속에는 인물, 사건, 배경이라는 3요소가 또 포함되어 있다. 그 중에 오늘은 인물을 배웠죠. 다음에는 사건에 대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영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